여러분, 혹시 티슈 한 장이 한 나라의 위생 문화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혁신과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시대의 위기를 정면 돌파해온 기업, 바로 유한 킴벌리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시간을 한번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70년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부드러운 화장지 대신 볏짚이나 낡은 신문지로 뒤처리를 하던 게 그리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위생용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어찌 보면 사치스럽게까지 느껴졌던 바로 그때로 말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요, 여기저기서 공장 굴뚝이 연기를 뿜어내면서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화려한 발전의 뒷모습을 보면 대부분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팍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 제품이라는 건 글쎄요, 정말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바로 이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대표 제약사였던 유한양행과 미국의 거대한 생활용품 기업 킴벌리 클라크가 손을 잡은 거죠. 이건 단순한 사업 제휴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 위생혁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씨앗을 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첫 번째 제품이 바로 그 유명한 미용 티슈 크리넥스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참한 실패였죠. 미국 본사에서 하던 대로 세련된 여성이 얼굴을 닦는 고급 미용 제품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게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던 당시 한국 시장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마리를 하나 찾아내요. 물건을 사간 극소수의 사람들이 크리넥스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것도 아주 귀하게 아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작은 발견이 나중에 모든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실패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 극적인 전환점. 여기서 유한 킴벌리는 첫 번째 아주 위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고객에게 있다는 것이었죠. 이들의 전략은요, 정말 놀랍도록 간단 명료했습니다. 얼굴 닦는 티슈가 아니라 화장 지울 때 쓰는 티슈로 컨셉을 그냥 180도 확 바꿔버린 거예요. 당시 여성들이 화장을 지울 때 쓰던 게 좀 거칠고 비위생적인 거즈였거든요. 이걸 부드러운 크리넥스로 대체하라는 메시지가 여성들의 마음에 정확히 꽂혔고 재앙 수준이었던 실패는 순식간에 성공 신화로 바뀌게 됩니다. 크리넥스로 자신감을 딱 얻은 유한 킴벌리가 이제 다음 목표를 정합니다.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던 그 시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제품이었죠. 바로 두루마리 화장지 뽀삐를 1974년에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1cm. 자, 화면에 뜬 이 숫자. 이게 대체 뭘까요? 언뜻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숫자 안에는요, 글로벌 본사의 획일적인 기준에 맞서서 한국 시장에 딱 맞는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유한 킴벌리의 엄청난 혁신과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미국 본사에서는 글로벌 표준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유한 킴벌리는 끈질기게 설득했죠. 한국 사람들 손 크기에는 이 너비가 너무 넓어서 낭비다.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쓰고 물에 흘려보낼 건데 왜 비싼 100% 천연 펄프만 고집해야 하냐? 결국 그들은 폭을 1.4cm 줄이고 재생 펄프를 섞어서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최초의 한국형 화장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뽀삐의 성공에 정말 활용점정을 찍은 건 바로 이 마케팅이었습니다. 이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그리고 한번 들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흥얼거리게 되는 이 CM송,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기가 막힌 전략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밝고 친근한 곳으로 바꾸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하던 유한 킴벌리 앞에 회사의 운명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거대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네, 바로 P&G의 등장이었습니다. 이건 시장의 판도를 그냥 통째로 뒤흔드는 사건이었죠. 특히 P&G가 내놓은 당시로서는 품질이 월등했던 생리대 위스퍼는 유한 킴벌리가 쌓아올린 독보적인 성을 순식간에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은요,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이었고요. 위스퍼의 말서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는 신제품마다 번번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유한 킴벌리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하지만 유한 킴벌리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좌절이 아니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았죠.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함으로 연구개발에 모든 걸 쏟아부었고 마침내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뒤집을 비밀병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P&G와의 그 치열했던 전쟁에서 정말 힘겹게 이겼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엔 회사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더 거대하고 혹독한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였죠. 이 위기는 생존 전략이 아니라 회사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묻는 아주 근본적인 시험대였습니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하니까 소비가 그냥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20%대까지 뚝 떨어졌고 회사는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동료들을 내보내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갈 것이냐. 그들의 선택은 4조 2교대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과도 같은 근무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제도가 위기 이전에 제안됐을 때는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든다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반대해서 무산됐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내 월급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이 고통 분담에 기꺼이 동참했던 겁니다. 물론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장 내 손에 쥐는 월급 봉투가 얇아지는 현실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나 혼자 사는 길이 아니라 다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매서운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서로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기로 한 거죠.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유한 킴벌리라는 기업의 진짜 DNA, 그 정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내보내는 대신에 어떻게든 함께 할 일을 만들어냈어요. 기계가 멈추니까 생산직 직원들은 공장에 페인트 칠을 했고요. 심지어 전국의 매장을 직접 돌면서 먼지 쌓인 제품들을 닦았습니다. 이 땀방울 속에서 우리 회사라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엄청난 신뢰와 주인의식이 싹 튼 겁니다. 그리고 이 혹독했던 위기를 다 함께 넘었던 경험은 유한 킴벌리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바로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최우선이다 라는 오늘날까지 이 회사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 확고한 철학이 탄생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려 13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것. 이건 단순히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서 얻은 명성이 아닙니다. 가장 어둡고 추웠던 시절에 사람을 지켜냈던 그 위대한 선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존경과 응답이었던 거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돈보다 여유를 얻었습니다. 한 직원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4조 2교대제는 단순히 회사를 살린 제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과거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아주 소중한 가치를 선물한 셈입니다. 유한 킴벌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회사를 넘어 위대한 회사를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 단순히 무엇을 파느냐에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 답은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게 지켜내느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